30년 동안 표류하던 안면도 개발 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업체가 기한 안에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서 충남도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안 하간포 해수욕장에 친일 행적이 있는 서정주 시인의 시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태안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14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당일 시험장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을 취재했습니다. 충남도가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부고속철 연결 등 16조 원 규모의 12개 신규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30년 동안 표류하던 안면도 개발 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 번째 우선 협상 대상자인 KPIH 안면도가 기한 안에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한 건데요. 충남도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KPIH 안면도는 지난달 본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성공에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개발업체가 11일까지 납부하기로 한 1차 투자 이행 보증금을 끝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는 보증금 100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업체가 내부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성공을 자신했던 충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계약 해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이행 보증금을 납부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보증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못 냈으니까 뭔가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확실하게 예컨대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당초 개발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던 주민들은 예견된 결과라며 충남도의 안일한 행정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사업자 공모 방식을 버리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없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가치를 더 생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안면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전혀 다른 개발 방식 모색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충남도는 유럽 출장 중인 양승조 지사가 14일 귀국하면 계약 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목요일 치러집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인 만큼 당일 사소한 실수도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요.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전 유의할 사항을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293건. 그중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 건수는 약 25%가량인 73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가능하지 않은 물품을 정확히 구분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작년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자식 화면 표시 기능이 있거나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가 모두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시계의 경우 LED나 스마트 시계는 소지가 금지되고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석이나 담요, 텀블러, 슬리퍼 등의 개인 물품은 감독관에 따라 시험 중 소지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입니다. 수험표를 분실했거나 두고 온 경우에는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사진 한 장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실이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고 중앙에는 전동 킥보드가 쓰러져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까맣게 불에 탄 모습입니다. 또 다른 집 현관. 검게 탄 전동 킥보드 주위로 화재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특성상 진동이나 충격을 받기 쉬운데 이 충격들이 배터리나 전선에 결함을 일으켜 충전 중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둥근 형태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배터리를 더해 튜닝할 경우 기존 배터리는 물론 충전기와 전압이 맞지 않아 위험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결함이나 과전압 등으로 온도가 올라갈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전동 킥보드의 안전장치나 배터리가 손상됐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관에서 충전할 경우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막힐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현관보다는 발코니 쪽이나 현관 쪽하고 먼 부분에서 충전시키는 게 충전할 때에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도 습기가 없는 부분, 물기가 없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시고요. 먼지라든가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조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인증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우리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온라인 콘텐츠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제주도의 대표 과일인 귤이 충남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 탓에 충남에서도 열대 과일 생산이 가능해진 건데요. 귤을 따서 즉석에서 맛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와우. 귤은 제주도와 같이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과일이죠. 이런 아열대 작물이 충남에서도 재배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간다. 이번엔 귤 재배에 성공한 농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에 위치한 한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서는 순간 상큼한 향이 코를 자극합니다. 나무마다 노란 빛깔의 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은 마치 제주도를 연상케 합니다. 다른 쪽엔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한라봉도 열렸습니다. 아직은 초록빛이지만 12월이면 노랗게 익을 예정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하우스 안에서 귤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기후 변화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충남 이렇게 북부 지방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되는데 한 5, 6년, 7년 전서부터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수확을 이제 조금만 보호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곳에는 약 1000여 주 정도의 귤과 한라봉 나무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귤을 직접 따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나무에 매달린 귤을 땁니다. 난생 처음 나무에서 직접 딴 귤을 즉석에서 맛보니 제주에서 나는 귤 못지않게 새콤달콤 맛있습니다. 농장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주로 방문하는데 2주 만에 7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이제 귤의 생김새라든지 뭐 자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애기들이 와서 이렇게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귤에 대해서 이제 직접 따서 먹어보면서 이제 귤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1970년대 제주도 주산지였던 귤은 10년 뒤 전남이나 경남 등으로 재배 한계선이 올라왔고 이제는 수도권 바로 밑인 충남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충남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로 충남의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1997년 25.7도에서 20년 뒤인 2017년 26.5도로 0.8도 상승했습니다. 덩달아 도내 아열대 작물 재배 종류와 면적도 증가했습니다. 충남도 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31헥타르로 전국의 10%. 몽키 바나나와 오크라 등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시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충남의 작물 지도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의 기온의 상승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해안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던 아열대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충남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진 귤. 아열대 작물 수확 체험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가 간다였습니다. 태안 하간포 해수욕장에 친일 행적이 뚜렷한 서정주 시인의 시비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정주 시비 건립 반대 태안군민 모임은 12일 태안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허재권 부군수를 만나 시비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안군은 시비 건립은 하간포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군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시비는 과거 서정주 시인이 하간포를 찾아 학이란 시를 지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15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폭은 이달 중 열리는 주민공청회와 다음 달 소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주 52시간 제도 도입과 시간당 최저임금 급등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이 악화됐으며 올해 초 시외버스 요금도 인상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013년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 뒤 6년간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건강검진 명목으로 공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개인 일정을 보내고 부정하게 연가 보상비를 챙긴 충남교육청 공무원들이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일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부적정 공가 사용 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129명이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내부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질병검사나 건강검진 등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특별 휴가를 말합니다. 공가 사용 부적정은 주로 2017년에 집중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공가 신청 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공가를 받아 개인적인 일을 보내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공가를 신청하고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낼 경우 직급별로 5만 원에서 13만 원의 휴가비가 지급되는데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연가 보상비는 1,047만 원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내면 제대로 된 확인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신뢰가 깨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건강공단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으로 부적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일선 학교에 그렇게 안내하겠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선 경부고속철 연결 등 16조 원 규모의 12개 신규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에는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서 대산항을 잇는 대산항 인입철도와 서산에서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내포와 태안을 연결하는 철도 등 일반 철도 9건과 광역철도 1건이 포함됐습니다. 추가로 서해선 경부고속철 연결과 호남 고속철도 직선화 등 고속철도 2개 사업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국토계획평가와 공청회를 통해 신규 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계획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수험생 안전 수송을 위한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갑니다. 수능시험일에는 경찰차와 행정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고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 22곳을 지정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시험장 주변에 수험생 탑승 차량이 집중돼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도내 47개 수능시험장 주변 주요 교차로 반경 2km 이내 간선 도로를 집중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기업체의 수능시험일 출근 시간을 가급적 9시 이후로 조정하고 학부모들은 수험생 등교 시간대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 예산군이 가칭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는 충남도와 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 수행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세 개 시군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안 내포철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12일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내년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부와 시군 농부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는 친환경 농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250명을 선정해 10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서산시가 사소하지만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민원 처리 사업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로 농로와 마을 안길 보수, 배수로 정비 등 500만 원 이내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리 사업은 모두 250여 건으로 투입 예산도 12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시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잎들깨 종자 생산단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나섰습니다. 군은 재배 면적을 9헥타르까지 늘려 현재 전국 잎들깨 종자 생산 면적의 30%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8톤으로 생산 주산지인 금산과 경남 밀양 등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은 장목반 운영 등 고품질 종자 생산과 보급에 힘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톤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도, 홍성이 4도, 당진과 예산 5도, 서산 6도, 태안이 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양이 14도,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이 15도, 서산이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4m, 서해 남부는 0.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니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